안녕하세요. 저는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해방되는 상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11번가 SQE팀 최윤석입니다. 제가 11번가에서 3년 정도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면서 누적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주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이커머스와 RPA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부제는 1% 개선 전략입니다. 사실 이걸 제목으로 사용할까 했었으나 자기 개발 영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PA와 테스트 자동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빠르게 진화하는 이커머스 관련 이야기를 진행 후 구조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커머스와 테스트 자동화를 결합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앱 오토 테스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RPA를 한 단어로 설명드리자면 업무 자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할 만한 RPA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이런 자동 문자나 메일 발신들은 대표적인 RPA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RPA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내용을 듣다 보면 매크로랑 같은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RPA와 매크로는 목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일을 간단하게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RPA는 업무의 유기적인 연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접착제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RPA를 설명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도입한 RPA 항목 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가 좋았던 것을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테스트 자동화형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계정은 수백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계정도 있지만 예비 계정이나 특정 항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의 경우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정 개월수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게 되면 일부 계정이 잠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새벽에 자동화를 동작하는데 계정 잠김이 발생한 경우 매우 안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 로그인 도구를 개발하여 한 달에 한 번 가장 테스트가 없는 시간대에 스케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도구가 동작한 후로 계정 잠김으로 인해 자동화가 멈추는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업을 테스트 자동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돕는 RPA 업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테스트 자동화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테스트 자동화 설명드리기 전 홈쇼핑 광고처럼 단점은 싹 빼고 극단적인 장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치화된 이야기로 공유드리기 위해 특정 케이스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수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상품 등록, 쿠폰 발행 등 세부 준비를 하고 실제 테스트를 진행 후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평균 28분이 걸리는 테스트 케이스였습니다. 지금은 해당 케이스를 테스트 자동화로 구축 후 운영 중인데요. 2분이면 자동화 점검이 완료되고 결과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효과 좋은 테스트 자동화라면 당연히 사용해 보고 싶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트 자동화란 로봇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만 보자면 RPA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테스트 자동화는 RPA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RPA는 성공적인 동작을 목적으로 작업하지만 테스트 자동화는 성공적인 동작을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은 1차 작업이며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분기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테스트 자동화가 1차 작업만 고려하고 진행 후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라고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자동화의 작업 난이도는 RPA 중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동화를 진행한다면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선택 분기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커머스를 자동화할 것이므로 크게 두 가지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어플을 실행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하는 경우 에피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를 실행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하는 경우 셀레늄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둘 다 무료 도구입니다. 에피움 환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습니다. 셀레늄도 크게 두 가지 화면 구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C 환경과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여러분이 모바일로 보는 것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볼 수 있는 MW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자동화를 진행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도구와 네 가지 환경에 대한 고려를 했습니다. 이 환경들은 추후 다시 한번 다른 주제와 연결될 예정이니 이런 게 있었구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테스트 자동화를 시작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유료 툴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료 툴의 경우 겉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사용하려고 하면 당연히 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부 툴의 경우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분량의 강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테스트 자동화를 구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축된 테스트 자동화를 동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유료 툴은 처음 구매 시 큰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용하는 개수만큼 월마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약 내가 구축한 자동화 도구를 3개 스레드로 동시에 동작하고 싶다면 3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20개 서버에서 서버당 20개 스레드를 동작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만약 저희가 1개 스레드당 1달러를 내야 한다면 한 달에 400달러, 1년에 4,800달러를 운영비로만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료 툴을 활용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도입 전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QA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제를 바꿔 여러분이 운전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전하기 전 자동차 정비를 어떻게 배울지부터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테스트 자동화도 수리는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될수록 진화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자동화 케이스가 작업되면 QA는 실행 버튼으로 클릭하여 수행 및 결과 확인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QA가 자동화를 위해 코딩을 배워야 하는 진입 장벽을 없애주므로 보다 쉽게 자동화를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 데이터는 1대1로 매칭되는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로 생성되게 됩니다. 스크립트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코딩을 배워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사실 엑셀 파일을 그대로 읽고 동작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가 서버에서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화 파트에서 빠르게 유지보수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화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드리자면 QA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자동화 파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스크립트와 매칭하고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그 후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서버에서 자동화 케이스를 운행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원인을 찾아 다시 수정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의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커머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인 엑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메뉴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화면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이번엔 11번가 모바일 화면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변화하는 화면뿐 아니라 일주일이나 2주일마다 화면 구성이 크게 변경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가장 간단한 예제로 11절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특정 기간에만 적용이 필요한 이벤트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특정 상품들은 실시간으로 판매, 매진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빠르게 변화하는 프로그램은 테스트 자동화가 어려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맞춰 옷을 입고 외출했으나 나간 지 1시간 만에 눈이 내려 쌓인다면 봄날에 맞춘 옷으로는 다니기 힘들 것입니다. 테스트 자동화의 운영도 이런 이유로 자주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화의 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에 맞춰 언제든 복장 변화가 가능하도록 환경 설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존재한다면 사계절 옷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초반에는 얘기 드렸던 2가지 도구와 4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는 각각의 환경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 작업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기준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에는 한 개의 테스트 케이스당 4종류의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 스크립트가 존재했었습니다. 왜 각각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이디 입력 창이 세부 정보를 보게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상한 영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값은 테스트 자동화에서는 XPath라고 하지만 오늘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주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소 값은 환경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4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면 4개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아이디 입력이라고 적어서 동작시키면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택배를 보내는데 주소를 쓰지 않고 홍길동 씨에게 전달이라고 붙이면 배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에 4명의 홍길동 씨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4개의 주소값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4개의 환경만 대응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각각의 날씨의 변화까지 고변산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반에 이러한 것을 모르고 무작정 자동화를 늘리다 보면 유지보수에 지쳐 테스트 케이스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운영되거나 심한 경우 테스트 자동화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동화용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로 관리하고 모든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주소 문제는 DB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모든 환경에 대응하는 주소는 DB에 존재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되는 정보까지 DB에서 관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한 개의 TC로 모든 환경에 동작 가능한 구조로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효과로는 테스트 케이스의 양이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인원이 줄어들었는데도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 확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구조 이야기를 드리자면 TC에서 모든 환경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앱 오토 테스트 도구로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앱 오토 테스트는 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B가 메인인 프로그램이지만 DB 접속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극단적인 예제로 만약 에피움이나 셀레늄 등의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론상 15개의 함수만 수정하면 다시 동작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희는 RPA 도구를 추가하여 운영 중입니다. 저희가 DB에 기록한 주소값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사전 체크해주는 RPA 도구가 동작 중이며 또한 테스트 자동화에 필요한 상품 정보도 DB로 관리하고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도구도 추가 운영 중입니다. 크롬 드라이버 버전이 자주 변경되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크롬 드라이버도 주기적으로 미래의 버전까지 모두 자동으로 받아서 설정되도록 하는 도구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RPA 도구들을 개발하는데 1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도구 추가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 앱 오토 테스트를 엔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앱 오토 테스트를 소개할 때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아닌 RPA 도구라고 소개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앱 오토 테스트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하여 추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서버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20개 서버, 20개 스레드가 구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데일리 혹은 시간 간격으로 스케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번 발표에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20개의 숫자는 20에서 29까지의 숫자 중 가장 적은 숫자를 대표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중인 서버들에서 수천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동작 중이며 지금도 수많은 버그로부터 저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운영 중 문제가 발생될 경우 HTML 형식의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여기서는 이전 상태와 현재 문제 상태를 비교하고 원인 분석까지 필요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되고 오류를 빠르게 확인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서버에서도 앱 오토 테스트는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대의 실제 모바일 장비를 동시 연결하여 테스트 가능하도록 작업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환경도 연동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원격이나 스케줄로 모바일 자동화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영국 사이클 팀은 100년간 우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코치가 오고 나서 1% 개선 전략을 적용했고 그 후 6년간 5회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는 힘은 복리로 적용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앱 오토 테스트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며 앞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하고 구축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